홍영표 오늘 회견 세밀의 합류. 어제 저희 김진애 도직구쇼에서 앵커의 모닝콜로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를 인터뷰했는데 홍영표 의원이 금명간에 무언가 발표할 것이다 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마침 오늘 홍영표 의원의 기자회견도 예고돼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이재명 1대1 TV 토론 공방과 관련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를 만만히 보지 말라. 그분은 대선 주자까지 지낸 분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은데 대선 주자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정작 토론해보면은 그렇게 뭐 일방적인 상황은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오히려 출마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출마하면 토론도 하고 하겠죠. 장혁진 변호사님, 이게 뭐 대진표가 좀 희한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예 뭐 대꾸조차 안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그분을 만만히 보지 마라. 그분은 대선 주자까지 지낸 분이다. TV 토론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참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표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TV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후보들이 1대1로 붙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당과 제1야당이 전체적인 구도 하에서 우리 당은 이러한 전략으로 이번 총선에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게 여당에게 힘을 몰아달라. 야당은 지금 여당이 이러이러한 실책을 하고 있으니까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 큰 구도에서 치러지는 게 총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TV 토론은 제가 봤을 때는요. 야당이 먼저 여당에게 제안한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건데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선 정권 심판론을 들이대면서 이러한 것들 그 여당 대표 나와라 해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그래야지 이제 유권자들도 시원하게 생각을 하고 여소야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금은 정반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말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대표하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대1로 TV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어지는데 그런데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혁신당이 이렇게 뭐 여당, 야당, 남여당 이렇게 신경 쓸 만큼 그렇게 한가 지금 조국혁신당한테도 한참 밀려가지고 과연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다들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 본인 일에 좀 더 집중을 갖다 하는 것이 그래야지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일컬어서 뭐 연일 말을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행복하시냐? 라면서 방망이 잡을 용기도 없지 않냐? 신인 보내지 말고 본인이 나와라. 이재명 대표는 만만한 분이 아니다. 등등등. 송 변호사님. 아니 한 위원장을 보내달래서 저희가 한 위원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한정민 위원장. 같은 한이군요. 공천했잖아요. 예, 예. 한 위원장 보내달라서 보내드렸고요. 방금 정혁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갈 길이 멀어요. 지금 화성을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게 대단히 이제 정치공학적인 그 선거공학적인 출마 아니겠습니까? 그 명분을 내세우기로는 뭐 화성을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화성을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그 이원우 의원의 원래 지역구가 분구가 되면서 기존의 화성을 유권자의 한 60%가 화성을에 남아요. 네. 화성정으로 40%가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원우 의원의 어떤 그 지지세, 이원우 의원의 조직에 힘입어서 본인이 선거를 하겠다. 지금 그런 계산하에 있는 것이고 그런 선거공학적인 출마를 가지고 지금 동탄 지역에서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할 일에 집중하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교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지율 말고 김영주 의원님 네. 투표 결과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조국의 조국혁신당, 송영 이 셋 중에 네. 과연 어떤 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것인가? 뭐 이거는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네. 그게 실력 아닙니까? 네. 우선은 뭐 조국 혁신당이 일정 정도 의석을 낳을 수 있는 인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분열해서
말하자면 그 지역구 외에 교차 투표를 비례로 했을 때 조국 신당이거나 아니면 호남에서 일부 말하자면 저기 그 새로운 미래 쪽에 표가 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요 이번에 녹색 정의당과 이준석 신당은 제로에 가까운 아, 녹색 정의당도 있군요. 예, 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유권자들은 사표 심리가 있거든요. 저 당에 주고 싶어도 저 당에 줘봤자 어차피 어서 하나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을 때는 철회합니다. 그랬을 때 아예 그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갈 표는 국민의힘 비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의힘 비례 의석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 신당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연합, 더불어연합당이 좀 약간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 투표 결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전망이라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만만히 보지 마라. TV 토론 얘기였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거들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표현까지 썼군요. 함께 보시죠. 김건희 여사와의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원하시면 토론장에서 묵비권도 보장하겠다. 사회자로 카톡 친구 한동훈을 데리고 나와도 좋다. 김건희 여사 대신 한동훈이 2분간 말할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 라며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한동훈 나서지 말라.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민 의원은 이 토론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나 찌질하고 못나 보이고 한심해 보입니까? 토론하자 그러면 합시다라고 하면 더 나은 게 아닌가요? 뭐가 두려운 건가 겁나는 건가 모르지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끝없이 수도권처럼 만나자고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각의 대표를 하는 사람들인데 토론 못할 이유가 없죠. 혹시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없죠? 그래도 이 대표께서 이제 거부를 하셨으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네. 처음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이 우선이다 얘기했을 때 이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벌써 며칠째 토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토론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역대 총선에서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 간 토론은 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뭘 갖고 토론할 거냐고요. 민주당은 여러 가지 정책도 내고 있고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2년간의 윤석열 정부 평가의 내용이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2년에 대한 평가, 잘했든 잘못했던 거엔 반성하고 잘한 건 이런 거 있으니 여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공천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전국 수례하는 과정은 그냥 인기몰이 하는 걸로 보여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뭘 할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토론을 한다 한들 국민들이 보시기에 생산적 대화가 되겠느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화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지금 시점에 토론을 한다고 해도 그 토론이야말로 국민들 보시기에 해로운 토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